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갤러웨이 해변. 이곳에 위치한 벤 앤 헤드 동굴은 좁고 습하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이 동굴이 유명해진 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괴담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살인마 가족 소니빈 일가의 이야기였죠. 16세기 스코틀랜드 이스트 로디언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빈은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고치는 일을 하는 하층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인을 뜻하는 소니에서 따온 별명 소니 빈으로 불리게 되는 그는 어릴 적부터 피와 폭력에 열광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는데요. 단순하고 건설적인 가업은 소니 빈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죠. 결국 소니 빈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업을 잊기 거부하고 집안을 뛰쳐나오고 맙니다. 여러 마을을 떠돌며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해소하던 소니 빈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마녀 아그네스 더글라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요.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외톨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곧장 둘만의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죠. 이 사악한 부부는 신혼집마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구 마을 거번 근처의 벤 앤 헤드 동굴에 신혼집을 꾸리는데요. 벤 앤 동굴은 1마일이 넘는 깊이를 가진 동굴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심지어 바닷가 절벽에 위치하여 이틀에 한 번꼴로 조수가 높아지면 동굴 입구가 물속으로 잠기는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벤 앤 동굴은 평범한 사람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좁고 어둡고 습한 장소였지만 남들의 이목을 피해 숨어 살기를 원하는 소니빈 부부에게는 최적의 은신처가 되어주었죠. 소니빈 부부는 벤 앤 동굴을 거점으로 새로운 가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본인들의 폭력적인 욕구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강도짓이었는데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 보이는 좁은 동굴을 집으로 택한 이유도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살기 위해서였죠. 소니빈 부부는 동굴 근처 해안가에 자리 잡은 마을인 발란트레와 거번을 오가는 여행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시체를 동굴 안쪽에 쌓아두고 짐과 금품을 탈취하는 꽤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강도짓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외딴 해안가에서 강도짓으로 얻은 작물을 처분하게 되면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죠. 때문에 부부는 금부치를 팔아 부자가 되기는커녕 입에 풀칠할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금품은 동굴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죠. 결국 소니빈 부부는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버리고 맙니다. 자신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고기를 먹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요리에 쓰인 고기들은 전부 부부에게 살해당한 희생자들이었죠. 그들은 강도짓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도축하였고 팔다리는 소금에 절여 동굴에 보관했습니다. 이 끔찍한 만행은 무려 25년간 지속되었죠. 소니빈 부부는 그들만의 아늑한 동굴 속에서 풍족한 식생활을 이어가며 14명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식들 또한 어릴 적부터 부모가 주는 고기를 먹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어느덧 성인이 된 자식들은 소니빈 부부를 도와 범죄 행위에도 가담했죠. 심지어 자식들은 동굴 내에서 서로 간 짝을 지어 남녀 각각 8명씩 총 16명의 손자와 손녀까지 낳았습니다. 결국 소니빈 일가는 3대에 걸쳐 48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되었고 그만큼 희생자의 수 또한 늘어만 갔죠. 소니빈 일가는 20년이 넘는 인간 사냥으로 그 노하우를 축적해갔습니다. 그 어떤 피해자도 살려두지 않았고 사냥의 흔적 역시 세심하게 지웠는데요. 그들은 단순한 가족 단위의 살인마가 아닌 점차 군대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사냥의 효율성이 오르자 비축되는 식량도 늘어갔습니다. 결국 벤 앤 동굴에는 소니빈 일가가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식량들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 곰팡이가 피고 썩은 고기는 동굴 밖에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근처 해안 마을인 발란트레와 거번에서는 연이어 파도에 떠밀려온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미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누구도 해안가 절벽 동굴에 인육을 먹는 대가족이 숨어 살고 있으리라 추측하지는 못했죠. 어느 날 밤 소니빈 일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부부를 습격하게 됩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세 시대였던 만큼 남편은 호신을 위한 검과 권총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격렬한 저항에 소니빈 일가는 잠시 주춤했지만 그 사이 제대로 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었던 부인은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들은 홀로 남은 남편을 둘러싸고 총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감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들의 공허한 눈동자는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웠는데요. 위기의 순간 저 멀리서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연마을 시장에서 물품을 팔고 돌아가던 상인 행렬이었죠. 총을 든 호위와 마차를 대동한 20명이 넘는 규모의 상인 무리는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몸에 피칠 가불한 수십 명의 원시인들이 문명인 한 사람을 때로 공격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상인들이 다가가자 손이빈 일가는 남편을 내버려둔 채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부인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이빈 일가의 첫 번째 사냥 실패였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25년간 사람을 습격했던 악마 무리의 정체가 스코틀랜드 전역에 드러나고 말았죠.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방 영주는 무리지어 사람을 습격하는 이들의 범죄 행각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들을 당장 잡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한 영주는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에게 토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400명의 군인과 수십 마리의 블러드 하운드로 이루어진 당시로서는 전무후무한 대규모 토벌대가 구성되었죠.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며칠간의 수색에도 손이빈 가족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이었던 베넨 동굴이 살펴보기도 힘든 바닷가 절벽에 위치했던 데다 때마침 바닷물이 넘쳐 동굴 입구가 물에 잠긴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바닷물의 수위가 최저치를 찍은 간조 시기, 끈질긴 수색 끝에 사냥개가 절벽에서 풍기는 피냄새를 맡게 되죠. 마침내 손이빈 일가의 은신처를 발견한 군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동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응축된 코가 마비될 정도로 짙게 베인 피비린내, 토막내어 피를 빼기 위해 동굴 벽 곳곳에 걸어놓은 피해자들의 시체, 천장에 닿도록 쌓인 갈취한 금품들까지 25년간 사륙의 현장이 되었던 베넨 동굴은 말 그대로 현세에 재현된 지옥도 그 자체였죠. 길게 뻗은 동굴 곳곳에 자리한 방에는 소금에 절인 피해자들의 시체가 한가득 쌓여 있었고 개걸스럽게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가히 인간이라고 보기에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이 끔찍한 광경을 보다 못한 군인들이 동굴 입구에서 폭약을 터뜨려 손이빈 일가를 생매장시켰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베넨 동굴은 지금처럼 좁아지고 진입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죠. 이보다 더 유력하고 유명한 이야기는 손이빈 일가 전부가 사슬에 묶인 채 에딘버러에 있는 톨부스 감옥으로 이송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인간의 도덕관념을 한참 벗어나는 행위였기에 판사는 제대로 된 재판도 치르지 않고서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죠. 손이빈과 그의 남자 자손들은 피해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손발이 잘린 채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인이었던 아그네스와 여자 자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 손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태어날 때부터 인육을 먹고 자라온 천성은 변할 수 없으리라 여겼죠. 이들은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화형을 당해 불에 타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어떠한 공포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 약자가 강자에게 살해당하는 약육강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을 텐데요.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저 자신들이 사냥당할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할 뿐인 것이죠. 이로써 25년에 걸친 손이빈 일가의 인간 사냥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때까지 손이빈 일가에 의해 발생된 희생자 수는 무려 5,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간의 범죄 행각을 생각해보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이 분명했죠. 베넨 동굴 근처에 위치한 거번 마을에서는 손이빈 일가에 대한 또 다른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이빈의 딸들 중 한 명이 가족들의 잔인한 본성을 견디지 못하고 거번 마을로 도망쳤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딸은 거번 마을에 정착해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갔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손이빈 일가가 사형을 당할 때 정체를 발각당했고 분노한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본인이 심은 나무에 목이 매달리고 맙니다. 거번 마을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나무를 교수형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죠. 손이빈 전승의 진실 유무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허구와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진실에 기반한 기록들도 여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코틀랜드의 국영신문 더 스코츠맨의 기자 신 토마스는 2005년 손이빈을 다룬 기사 손이빈을 찾아서를 기고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손이빈 괴담의 골자는 15세기 초에 유행하던 크리스티 클리크라는 스코틀랜드의 식인 괴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겨지는데요. 거기에다 1459년도에 일어난 연쇄 식인 사건이 섞인 형태라고 하죠. 이 식인 사건은 1813년도 역사학자 나다니엘 크라우치가 리처드 버튼이라는 가명으로 발간한 역사서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킹덤 오브 스코틀랜드에 기록된 이야기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쯤 어느 도둑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굴에 은밀히 숨어 살다가 모두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죽여 잡아먹는 습관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1살밖에 안 된 소녀 하나가 일반 부모에게 입양되어 던디에서 자랐는데 그 소녀도 결국 12살 때 사람을 잡아먹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도덕적인 악행을 뒤로하고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가증스러운 행동을 한 것 마냥 나를 욕하는 겁니까? 모두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사람의 살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면 너희 중 누구도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녀는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마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버딘 킹스 칼리지의 초대 총장이었던 헥터 보이스 또한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저서에 식인 풍습으로 가족과 함께 처형된 스코틀랜드 강도의 어린 딸이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는데 12세가 되던 해에 식인 욕구를 참지 못해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죠. 주류 역사학자들은 이 모든 식인 전승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니빈 괴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소니빈 일가의 이야기는 괴담이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운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식인 연쇄 살인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수세기를 걸쳐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죠. 소니빈 일족의 끔찍한 이야기는 여러 사건들이 결합되어 탄생한 허구일 뿐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실제했던 감추려한 역사는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